코로나19 사찰 경제 기획보도 마지막은 신행 보시 문화의 온라인화를 짚어봅니다. 코로나19가 해소돼도 대중의 일상적 거리두기가 예상되면서 온라인 법회는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튜브를 통해 불자들이 집에서 수행정진하고 불안과 우울감을 치유할 수 있는 불교 콘텐츠가 선보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코로나 분류를 이기는 백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 불교연합회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빛고을 광주 도심에 봉축탑을 세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발언했습니다. 21대 국회 초선 불자의원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성정보 분야에서 국내 1호 박사로 국내 대표 여성 과학자 중 한 사람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조명희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일반대학원이 올해 2학기부터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합니다. 미래 수요에 대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불교 기반 문화 의료 분야의 새로운 교육 영역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3회 성운학술상 시상식에서 선과 연불의 올바른 관계를 고찰한 강지연 씨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불교학회 충계학술대회에서 김성철 회장이 4.19 혁명 60주년 특별 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찰 경제 기획보도 마지막은 신행 보시 문화의 온라인화를 짚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법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코로나19가 해소돼도 대중의 일상적 거리두기가 예상되면서 불교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정부가 제한적으로 종교 활동을 허용하면서 불교계는 두 달여 만의 법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동안 불자들의 발길이 끊어져 대부분의 사찰은 재정난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향후 감염병 사태가 재차 발생했을 때 이번과 같은 재정난을 겪지 않도록 근본적인 보시문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불전함에 결제용 QR코드를 설치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특정 불사 기부, 공약물 구입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상당히 사이버 환경에 소극적이었거든요. 종교시설은 기본적으로 현장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현장은 그대로 중시하되 사이버 환경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화계사가 6, 7년 전부터 제1기도 회원제 등을 시행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처럼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인 보시도 꾸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중기도 회원제, 또 지장기도 회원제, 그 사찰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에 다 동참하는 회원제. 이게 사찰들마다 빨리 안착이 돼야 이런 사태에 오지 못하더라도 절에서 스님들이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화계사는 또한 코로나19로 법회가 중단됐지만 불교대학 온라인 개강과 사시예불 생중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면, 법회를 통해서 법문했지만 이제는 모든 법문들이 온라인상에 노출된다는 전제하에서 강의 자료도 준비하고 결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포교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코로나19로 신행과 보시문화 등 불교계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자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는 대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여서 구체적인 대안이 수립되진 않았지만 보시문화 변화에 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화해서 보시하는 거는 이제 논의들은 됐었고 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또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또 설법하는 것도 그렇고 수행하는 것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겠고.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은 해를 거듭할수록 변이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해도 앞으로 인류의 대면 활동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불교계의 보시를 비롯한 수행, 신행 문화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불자들이 집에서 수행 정진하고 불안과 우울감을 치유할 수 있는 불교 콘텐츠가 선보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제공하는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백신 콘텐츠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행 정진할 수 있는 포교원의 유튜브 채널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선보인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백신 콘텐츠,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재생 목록으로 엮어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과 우울감을 치유하고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도와 봉축, 수행, 찬불 백신 등의 주제별로 나눠 불교 콘텐츠를 백신 콘셉트에 맞게 구성하고 콘텐츠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갑갑하고 외로운 마음을 토로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상으로도 어려움 없이 수행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양질의 컨텐츠들을 모아서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스님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스님들이 신고 다니는 백신 때문이라는 유머가 한때 화제가 됐습니다. 백신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줬고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이에 포교원은 아이디어를 얻었고 백신이 단순 유머가 아니라 치유의 힘을 가진 수행 방편임을 알리기 위해 백신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집에서 이제 봉축 분위기를 내실 수 있게 연등을 만드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절에서 비빔밥을 먹던 그 먹방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예년처럼 이렇게 봉축 분위기들을 낼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서는 그렇게 분위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교원은 사회 이슈와 불자들의 관심사 등을 고려해 불교 콘텐츠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광주 불교연합회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빛고을 광주도심에 봉축탑을 세우고 불을 밝혔습니다. 참석한 4부대 중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바라냈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들과 신행단체장들이 봉축탑에 불을 밝힙니다. 광주불교연합회가 지난 23일 광주 옛 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 봉축탑을 세우고 부처님 자비등불을 밝혔습니다. 국보 제21호 석가탑 모양으로 만든 봉축탑은 높이 20m 크기로 한 달 동안 빛고을 광주를 밝히게 됩니다. 점등식에 스님들과 신행단체장들만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연합회 수석부회장 보흥 스님은 나와 이웃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런 재앙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과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고 나와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모든 생명의 구성원들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탑을 돌며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발언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점등식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송정역, 5월 6일 광주공원과 15일 운천저수지에서 차례로 봉축탑에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빛고을 관등에는 5월 23일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5월 23일 관등 법요식 및 제등 행진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연기 내지 취소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광주 불교계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21대 국회 초선 불자의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성정보 분야에서 국내 1호 박사로 국내 대표 여성 과학자 중 한 사람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조명희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신도회 부회장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의원을 지낼 정도로 불심이 깊은 당선인은 과학 분야 노벨상이 나올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여성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며 신신 깊은 불자로 알려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조명희 당선인을 조계사에서 만났습니다. 위성정보 전문가로 이 분야 국내 1호 박사인 조명희 당선인은 경북대 교수이자 벤처기업 대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 등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 노벨상이 나올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만들겠다며 첫 국회 입성에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과학 분야에 노벨상이 하나도 없나? R&D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학기술자들이 조금 더 이제 빛이 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국가를 빛내는 일에 조금 더 제대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좀 그런 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에서 전무했던 위성정보 분야를 개척해온 조명희 당선인은 2003년 위성정보와 GIS, 즉 지리정보 시스템 등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한 여성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교육자로, 과학자로, 벤처기업 경영인으로 다양한 분야에 몸담으면서 한계를 체감한 조명희 당선인은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조 당선인은 두 번째 도전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9번으로 21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있는 것보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좀 더 개정안을 만들고 해서 이제 좀 더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크게 말하면 국기이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 발전을 위해서 좀 제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중형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조명희 당선인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산업과 공간정보산업에 관련한 입법에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18년간 제가 벤처를 하면서 지방에서 하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 이제 이게 그냥 실속 없는 그런 메아리만 있고 국가 이익에 거의 별로 많이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작년 감노사를 중창할 정도로 불신 깊은 불자 집안에서 성장한 조명희 당선인은 100년이 넘는 미션스쿨인 대구 신명여중고를 졸업할 때까지도 흔들림 없는 종교관을 세웠습니다. 먼 시선으로 지구를 관측하는 조 당선인의 전공 분야는 자연의 이치가 불교의 교리와 상통하고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고 동아사 신도회 상임 부회장과 중앙신도회 대의원,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될 정도로 불교는 DNA 속에 새겨졌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절에 가서 아마 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이제 불공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DNA 속에 이제 그 불교에 대한 그런 이제 많은 그 신심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인연은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인연이 됐었고 이제 제가 이제는 좀 이제 대구 있을 땐 동아사, 서울에 있을 제가 이제 여기 조계사 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원강사 제가 용산에 있으니까 씩씩한 성품의 군인 집안의 맏며느리로 도전 정신과 군인의 기상까지 갖춘 불자 조명희 당선인. 사찰의 지리 정보를 이용한 시설과 신도의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분석을 도입해 불자의 저변을 넓히고 불교 포교에도 앞장서겠다는 불자 조명희 당선인의 역할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일반대학원이 올해 2학기부터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불교를 기반으로 문화와 의료 분야의 새로운 교육 영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는 본인의 저서 호모데우스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가 신의 존재를 밀쳐낼 수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을 생활의 필수로 삼는 그는 AI에 맞선 현대사회의 교육 방향으로 융합과 마음의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피부로 맞닿아 있는 현실 속에
불교와 인공지능 학문의 조화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조계종립 동국대 일반대학원이 올해 2학기부터 인공지능학과를 개설해 현 사회를 이끌어갈 대안 찾기에 나섭니다.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AI 등 이른바 동국대 DNA를 구심점으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며 미래 산업 수요에 접근해 현장 맞춤형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인문학과 첨단과학의 융합에 초점을 맞춰 문화예술과 보건헬스, 보안행정 등 세부 전공을 마련한 가운데 인공지능과 결합한 교육과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AI가 사실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인문, 사회, 저희 불교, 문화 이런 데에도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같이 성장하자는 그런 의도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학문은 불교와 인공지능의 접목입니다. 김 교수는 두 가지 카테고리 모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힘을 지녔다며 AI와 매핑을 활용해 각자의 적합한 선수행과 명상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정신건강으로 직결돼 불교가 진일보된 의료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복원과 해석이 까다로웠던 경전을 연구하는 등 불교 역사와 언어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적인 측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건강한 그 명상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을지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고 새로운 컨텐츠를 또 생성할 수가 있고. 불교 문화와 AI의 만남도 주목되는데 동국대 주요 계열 중 하나인 예술 분야를 토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화 대본 작성과 불교 관련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 동국대 의료원 등과 협심해 인공지능 학과를 대학원뿐 아니라 일반 학사 과정으로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초기 단계인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회가 있다고 보고 선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문화 콘텐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융합과 혁신을 기치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한 동국대학교. 시대적 화두인 인공지능이 불교와 예술, 바이오 등과 조화를 이뤄 4차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을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제3회 성운학술상 시상식에서 선과 연불의 올바른 관계를 고찰한 강지연 씨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불교학회 충계학술대회에서 김성철 회장이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 특별 발제를 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성운학술상 시상식과 충계학술대회를 거행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선에서 진행됐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됐습니다. 제22대 회장 성운 스님의 원력으로 제정된 성운학술상 시상식에서 강지연 씨의 초기 선종과 근현대 불교학의 연불고찰 논문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희종 씨의 금강경 독송과 체험사례 고찰, 황선미 씨의 관상의 심리치유적 고찰, 관무량수경 색신관을 중심으로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연불수행과 연불신앙을 통한 가폐 사례 연구에 대해서 그 논문이 굉장히 빈약하고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대 회장을 겪으면서 이 분야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 시대에 연불수행을 통한 또 연불신앙을 통한 이고동락의 어떠한 사명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연불신앙의 학제 연구를 통해서도 올려가지고 이 분야를 한번 생각하려 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강지연 씨의 논문은 선과 연불을 대립구도로 본 서구와 일본의 근현대 불교학을 부정하고 초기 선종문헌의 근거에 선과 연불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의 연구 목표는 불교의 관점에서 불교학을 고찰해보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초기 선종의 연불의 개념을 가지고 근현대 불교학의 연불을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두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불교의 관점에서 불교학을 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김성철 한국불교학회 회장이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 탄어학의 관점에서 4.19 혁명의 의의를 돌아보는 특별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탄어 스님은 주역과 정력에서의 8개 변화를 통해
4.19 혁명이 60, 70년대 전 세계적 청년사회운동의 시초가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김 회장은 당시 신문기사와 회고록 등 사료를 검토해 탄원 스님의 주장을 실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4.19 혁명이 이 가시적으로도 실제 미국의 이제 청년들한테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서 64년부터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났다가 그 기운이 유럽으로 번지고 해서 나중에 프랑스의 68 혁명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그런 어른 스님의 통찰을 그냥 일반 인문학적인 그런 이제 방법으로, 역사학적 방법으로, 문헌적인 방법으로 논증하는 것이 이번에 제 발표입니다. 이외에도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불교의례, 열반경 주석, 원효대사의 말라식 고찰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 성과들이 발표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티베트 망명정부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폐쇄 조치 등 당분간 지속할 방침입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롭상 생계의 티베트 망명정부 정치대표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람살라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에서 티베트인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계의 대표는 이달 14일 이후 하루 의심 신고 건수가 1000건을 넘었고 22일에는 1500건을 넘어섰다며 이는 전염병 확산 징후로 다음 달 첫째 주와 둘째 주가 절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5월은 수확과 파종 시기로 1억 2천만 농가와 1억 4천만 노동자를 포함해 2억 6천만 생산 인구가 이동하고 폐쇄 조치가 끝나는 동시에 12억 인구가 생활하는 인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는 불가능해진다며 감염 확산에 따른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5월은 사카다와 부처님 오신 날로 금식하며 집에서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망명정부는 충분한 의료진과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증상이 의심될 경우 지역 보건소와 연락해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노르블랑카와 포탈라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긴급 구호금을 지원하고 학교 폐쇄에 따른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남아시아 대표적인 불교 국가 태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중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찰의 모습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의 수도 방콕의 모리 로카람 사찰에서 마스크와 투명 보호막을 쓴 채 경전 수업 중인 60여 스님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스님들은 2m 거리를 유지한 책상에 앉아 가사와 같은 색의 마스크는 물론 투명 보호막까지 착용한 가운데 빨리어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찰은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있지만 사찰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수업까지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매일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으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신도들에게 공양을 받는 탁발은 금지하고 사찰에서 음식을 준비해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23일까지 총 2,82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49명이 사망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신임 이사장에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가 선출됐습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를 서면회의로 대체해 이사장에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부이사장에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스님, 사무총장에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스님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6월 8일 금산사에서 열기로 한 40차 한일 불교 문화 교류 대회는 내년 6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 동원사가 코로나19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광주 동구 관내 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동원사 회주 지각스님과 주지 지장스님은 지난 20일 관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350인분을 임택 동구청장에게 기탁했습니다. 회주 지각스님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삼계탕으로 보양해 모든 병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원사는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오면 어르신 행복잔치를 열어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생일잔치 행사를 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삼계탕 나눔으로 대체했습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